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이 3개월 전 영상이더라고요. 그때 공식 꿀팁에 대한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제가 면접 영상도 꼭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사실 오늘도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도 학교에 출근을 해서 초과 근무를 하고 지금 퇴근 후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브이로그도 많이 남기고 싶었고 이런 정보 공유를 위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이 영상은 진짜 꼭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빨리 찍어서 빨리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공시생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꿀팁은 아니고 저와 같은 교육행정 직렬을 꿈꾸시는 공시생들과 특히 지금 합격해서 수습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내년 1월 1일자 발령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고 언제 지역에 따라 발령 날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합격을 하고 지금 발령을 기다리고 계시는 2022년 교행 신규분들을 위한 꿀팁을 담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SNS에 교행직 현실, 공무원 현실 이런 식으로 게시글 캡처본 같은 게 짤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거를 봤는데 실제로 저는 2021년 1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때가 월요일 날 첫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첫 출근하자마자 그 교육청 메신저가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 메신저가 있고 교육청 메신저를 통해서 막 교육청 담당자들한테 쪽지가 막 날라와요. 급여는 어떻게 하고 몇 월 며칠까지 끝내라는데 몇 월 며칠까지가 제 기억에 남아 2주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손에 며칠 안 되죠.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나?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전에 12월 한 달 동안 수습을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였었어요. 이때는 나름 열심히 배운다고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하면서 설명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면 되구나 대충 배우긴 했지만 저 역시도 이게 다일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여기서 수습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계속 뭔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고 전혀 아니었죠. 수습을 하면서 배운 거는 정말 100가지 일 중에 100% 중에 5% 정도는 될까요? 5%? 정말 발만 잠깐 담갔다가 이렇게 뺀 느낌으로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수습 근무지랑 실제 발령받은 근무지가 달랐기 때문에 수습 근무지에서 있었던 주무관님들이 정말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배운 건 아무래도 실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면 뭐가 뜨고 그 다음 공무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챙기고 전입 전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류를 챙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그건 정말 100% 중에 5%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1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인 거죠. 아무리 한 달 동안 많은 걸 배웠다 하더라도 이게 첫 출근이니까 굉장히 긴장한 것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첫 사회생활이어서 그게 2배로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하니까 더 백지 상태인 것 같아요. 완전 백지였는데 그냥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실 거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꿀팁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그만큼 힘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올해 합격하신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람마다 워낙 느끼는 게 다르고 다 케바케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또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동기분들이 저처럼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또 내년에 들어올 신규분들이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없었으면 좋겠고 저만큼 힘든 분들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 일부는 실무 수습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예 못하고 바로 신규 발령을 받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행정실이라는 게 굉장히 좁잖아요. 학교 행정실이 아무리 학교의 규모가 크더라도 학교 행정실 내부에는 5명에서 많으면 5명 에서 6명, 적으면 1인
실장님이신 분들도 있고, 2분만 계시는 경우도 있고, 3분만 계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이 제일 흔한 것 같거든요. 1명에서 4명. 이게 많은 경우. 보통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일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실장님, 차석, 부르는 직급은 학교마다 달라서 뭐 이분을 계장으로 부르는 것도 있고, 차장으로 부르는 것도 있고, 그냥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차석, 3석, 말 그대로 1등, 2등, 3등인 거죠. 그 다음에 이외에 공무직분들, 이렇게는 저희처럼 똑같은 교행직, 저희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4석까지, 큰 학교는 4석까지 있고, 거기에 실무사님들이 계세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행정실무사님만 있는 학교도 있고, 행정실무사님이랑 시설주무관님들이 같이 행정실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행정실의 구성원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령받은 학교에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이 3석으로 신규 3석짜리로 발령을 받으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발령받은 학교에 원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3석 자리에 있던 분이 만약에 차석으로 가는 경우, 그럼 여러분들은 이 3석 자리에, 저 같은 경우 내가 3석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저의 전임자분이 3석의 전임자분이 차석으로 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인 학교에 걸린다면 꽤 행운인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래도 제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고 해보셨기 때문에 도움을 좀 더 받으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전임자들이 보통 다른 학교로 가거나 뭐 휴직을 하거나 뭐 여러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지만,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타이밍이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인 분들이랑 또 같이 일하는 행정실의 구성원분들이, 실장님이나 차석분이나 뭐 실무사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아는 게 많다거나 인맥이 많다거나 일 잘하는 사람을 많이 안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일을 잘하거나, 그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고 나한테 일을 막 잘 가르쳐 준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건 정말 행운이고요. 그런 신규분은 별로 업무적으로 힘든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나마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꽃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힘든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그런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괜찮다, 꽤 인복 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행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게 그 뭐 행정실 사람들이 나빠서 아니면 뭐 일부러 나를 안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신규 발령을 받는 연초 1월이 워낙 바빠요. 워낙 바빠서 이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본인의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냥 저를 도와준다는 건 그분이 저의 일을 그냥 다 거의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신규의 일이니까. 난 신규니까. 만약에 다른 분이 저의 일을 도와주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도와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다 도와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행정실의 업무 분장이 워낙 이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일이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자세한 매뉴얼이나 자세한 과정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저보다 경력자시니까 어렴풋이 아는 경우는 많지만 엄청 자세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신규 발령을 받은 날부터는 제가 이 일에 대한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 바로 그냥 1월 1일자로. 2022년 1월 3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이때 보통 첫 출근을 하시겠죠? 이때 첫 출근을 하셔가지고 첫 출근을 하는 동시에 본인이 본인 업무의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첫 출근할 때는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나는 신규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니까 가르쳐주겠지,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해서 업무를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생각들은 다 깨지고, 아 내가 이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다 담당자고 다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장을 펼쳐서, 자 이제 진짜 교행 신규 꿀팁을 첫 번째부터 말씀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은 출근을 하시자마자 다양한 업무들을 맡게 될 건데, 일단 업무 분장이 제일 먼저 이뤄질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행정실 구성원들끼리 그렇게 업무 분장을 딱딱딱 나눠서 서류화가 돼요. 그게 그 업무 분장표와 전임자분의 성함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에듀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 문서 등록 대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에 들어가서 2022년 신규분들은 문서 등록 대장에서 검색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1년치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해 두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제목이랑 처음엔 기간만 입력할 수 있는데 옆에 작게 무슨 탭 상세사항 뭐 자세히
그런 탭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기간을 넣고 그 다음에 기한한 사람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 곳에 전임자분의 성함을 넣으세요. 자, 그러면 저한테 지금 신규 발령을 받으면서 같이 나눈 업무 분장표가 있고 전임자분의 성함을 검색을 해서 에듀파인의 그 문서 등록 대장에서 검색을 하면 그렇게 쫙 떠요. 전임자분이 이때까지 올리신 기한들, 내부 결제 기한들이 쫙 뜨고 이게 1년치씩 하면 정말 많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1월 달이니까 그러면 기간을 1월 한 달로만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해서 한 달치만 두고 검색을 하면 이 전임자분이 2021년 1월에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내부 결제들을 했고 몇 월 며칠에는 어떤 기한을 올렸고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전임자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임자분이 올린 그런 내부 결제 기한들을 보고 앞으로 내가 1월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전 이것도 사실 몰랐어요. 문서 등록 대장에서 이거를 검색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나온다. 이것도 거의 한 2월달쯤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한 달은 진짜 그냥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날 때 문서 등록 대장에서 검색을 해서 문서들 쫙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품위를 올리시면 이거를 지출을 해야 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검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뭐 학교 물품을 구입한다고 품위를 올리실 수도 있고 뭐 어떤 강사의 인건비를 지출하고자 품위를 올리실 수도 있고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납부 를 위한 품위를 올리실 수도 있고 품위도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그 중에 내가 직접 맡아서 지출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이런 거는 업무 분장표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서 등록 대장에 예를 들어서 협력 강사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협력 강사 인건비 품위를 선생님이 올리셨는데 이게 지출 담당자가 여러 명일 때 내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차석분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분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이 협력 강사 키워드를 문서 등록 대장에 입력을 하면 작년에 2021년 12월까지 누가 이거를 맡아서 원인행위 올리고 지출까지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나의 전임자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접수를 해서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고 만약 다른 주무관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담당을 하신다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품위를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업무에 대한 다양한 공문들도 결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결제를 할 때 과제 카드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돼요. 과제 카드도 뭘 설정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와요. 어려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공문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도 그 관련 공문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보안 관련 공문이라거나 물품 관련 공문이라거나 뭐 예산 관련 공문이라거나 그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공문 제목에 교육청에 어떤 부서에서 보냈고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이 주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문서 등록 대장에 검색을 해보면 전임자분이 결제를 해놓은 공문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문서를 들어가서 과제 카드를 확인하고 똑같이 찍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에서도 도움을 받고 또 저의 업무로 예를 들면 매달 초에 해야 되는 급여 업무나 세금 보험 이런 업무들을 할 때마다 올려야 되는 내부 기한들이 있는데 이 내부 기한들을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서 등록 대장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 감이 와요. 사실 처음에는 전임자분들이 한 거 거의 보통 복사 붙여넣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자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초에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내부 결제도 올리고요. 급여도 공무원, 공무직 급여가 따로따로 있는데 공무직 급여를 제출하면서 공무직 급여에 대한 내부 기한을 올리고 공무원 급여를 제출하면서 교직원 급여에 대한 내부 기한을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일자랑 그 돌아가는 이 과정들이 적어도 이 세 개는 매달 있는 일이라서 매달 며칠쯤에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한을 올려야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서 등록 대장을 통해서 내 전임자가 1월 초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1월 중순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뭐 2월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렇게 매달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매달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일단 반기마다 해야 되는 일, 분기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쫙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 등록 대장 이거 진짜 전 사실 아직도 많이 찾아봐요. 저번 달에 제가 했던 일인데도 뭔가 헷갈려서 저번 달에 내가 한 내부 기한을 다시 찾아보고 엄청 많이 쓰입니다. 문서 등록 대장. 맨날 들어가 맨날. 한 번도 안 들어간 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신규한테는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월 달에. 이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임자분이 한 기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신규 발령을 받아서 그 행정실 내에 자리를 배치받을 때 전임자분이 앉으셨던 전임자분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여러분의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이 컴퓨터 안에는
여러분들이 오기 전까지 전임자분들이 일한 기록이 가득할 거예요.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과 폴더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다 해서 1월 1일부터 모든 일들이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파일을 정리했고 엑셀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했고 수식은 어떻게 걸려있고 이런 거를 당장 뭐 출근 첫날에 모든 걸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최대한 1월달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파악을 하고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파일과 폴더들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행정실 안에 각자의 캐비넷이 있어요. 그 캐비넷에는 본인의 물건을 넣는 게 아니라 본인 업무와 관련된 대장들이 쫙 쌓여 있을 거예요. 책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서류를 묶어놓은 대장들이 가득 차 있을 거거든요. 본인이 맡은 캐비넷을 꼭 시간 내서 1월달 안에 시간 내서 열어보고 그 안에 어떤 대장들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급여 대장, 연차수당, 퇴직금, 물품, 재산, 뭐 연말정산이나 세금,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대장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딱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런 대장들을 열어보고 무슨 제목에 어떤 대장들이 있는 걸 보면 일단 제 업무가 뭔지 일단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장들 안을 열어봐서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서류들이 매달 있는지, 반기마다 넣어놓은 건지 분기마다 넣어놓은 건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몇 달 며칠자 날짜가 다 찍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건지도 다 찍혀있어서 이 대장을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대장을 계속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매달 하는 급여나 그런 업무에 대한 서류들을 정리를 해서 이 대장에 또 끼워놓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 꿀팁과 마찬가지로 미리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제가 처음 발령 받고 나서 이 캐비넷이 저의 캐비넷이니까 이거를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네 하고 끝났고, 사실 그 이후에 거의 대장을 찾아볼 일이 많이 없었어요. 여기 대장에 있는 내용들이 제 컴퓨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장을 굳이 뒤져서 찾을 일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 캐비넷을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 몇 달이 지나고 제가 신규 발령 받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감사 준비를 한다고 그때서야 대장을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경력자분들은 발령을 받자마자, 그러니까 이 자리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대장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서야 이거를 내가 미리 보고 미리 정리를 해놨어야 됐구나를 느꼈거든요. 이거를 보면 또 제 업무가 더 파악이 잘 되니까,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뭔가 전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이 사람의 자리를 이어받은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솔직히 이런 과정들을 겪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처음 접하는 업무들에 치여서 첫 출근해서부터 급여하고 선생님들이 막 지출을 한다고 카드 가지러 오고 이런 거 서류 챙기고 이런 거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하지, 국세청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험 관련한 EDI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이 일의 존재조차 모르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 일을, 특히 실장님들은 그 자리에 오래 계셨고 경력자분들이시니까 대충 얘가 이때쯤이면 이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왜 안 올리지? 얘가 이때쯤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신규니까 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그때서야서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 일이 내 일인지도 모르고 이런 업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혼자서 알아서 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분들,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모든 신규분들은 공감을 할 것이고, 그 인수인계 문제는 행정실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고질적인 이 공무원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질 수 있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같은 흐름으로 꼭 1월 초 중순 안에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꿀팁으로는 교육행정직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많이 접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맨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스. 이거는 급여 담당자분들, 급여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교직원분들까지, 교원분들. 그 첫 번째는 나이스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에듀파인 프로그램입니다. 나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급여 담당자분들이 급여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 교원, 공무원, 공무직 모든 교직원분들이 복무에 대한 결제를 올릴 때나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에듀파이는 회계 및 내부 결제, 그냥 각종 업무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인데 이 두 가지의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옆에다 끼고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좀 꽤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 메뉴에 들어가서 뭐 어디에 또 들어가서 익숙해지면 편하지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꼭 옆에다 끼고 자주 보시고 일하실 때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매뉴얼뿐만 아니라 특히 에듀파인에서는 사용자 정보 시스템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게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바로 있거든요. 사용자 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게시물, 뭐 묻고 답하기 이런 거 있어요. 그 게시물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려놓으셨고 공개된 것도 있지만 비밀글도 많은데 그게 내가 일을 하다가 뭐 막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매뉴얼에 있는 대로 했는데도 안 넘어간다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게시물에다 글을 쓰시면 직접 쓰시면 굉장히 빠르게 답변이 달리거든요. 답변이 달리거나 아니면 거기 시스템상으로 처리를 아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게시물에 글을 오전에 올려놓고 오후에 확인을 해보면 답변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시스템상으로 처리를 해주셨거나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직접 질문을 올리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이미 올려놓은 많은 질문과 답변들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에듀파인에는 또 콜센터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 콜센터 전화번호도 꼭 기억을 해두고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연초에는 신규분들도 많고 이래서 연결이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물을 저는 이용을 많이 했어요. 콜센터로 연결을 하고 대기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게시판에다가 저의 질문 올려놓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확인해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이 나이스 에듀파인 매뉴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 업무 관련된 매뉴얼 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 업무 하실 때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매뉴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주무관님들한테 묻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도 본인들의 업무가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제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찾아보고 나서 이거 찾아봤는데도 모르겠다라거나 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쭤봐야지 여러분도 더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거고 그분들도 더 대답을 해주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반드시 옆에다 두고 정독을 할 수는 없어도 그 업무를 할 때마다 꺼내서 보고 이 부분 딱 필요한 부분 보고 넣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에듀파인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급여 담당자분들한테도 전화를 엄청 많이 했고 각종 보험 건강보험, 국세청, 보험이나 세금과 관련한 담당자분들 있잖아요. 교육청 담당자분들 말고 건강보험 지사에 우리 지역, 우리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들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우리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 전화번호, 은행에 퇴직연금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 전화번호를 다 아마 전임자분들이 어디에든 다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저는 전화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전화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실 때 신들하고 일을 잘 몰라서 뭐 여쭤보려고 전화했다 하시면 대부분 한 80% 이상의 분들이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전화를 나 이렇게 전화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 전화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매뉴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는 다음 카페 중에 나우리회라는 교육행정직 카페가 있어요. 전국의 교육행정직 분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카페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딱 발령 받자마자 바로 인증을 해가지고 인증하는 방법, 뭐 등업하는 방법 다 나와 있거든요. 카페에 가입을 해서 바로 인증을 하시고 여기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올려주세요. 신규분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저도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가서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1월달이나 이런 연초에는 신규분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을 올리기 전에 2021년도 1월달에 올라온 글들을 쫙 먼저 보세요. 그 중에 분명히 본인이 궁금한 걸 미리 질문하신 예전에 신규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걸 검색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그런 질문들을 묻고 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익명방, 뭐 해우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뭐 신규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일들에 대한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신규분들이 작년에 2021년 1월달 신규분들이 써놓은 고민글이나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글들을 미리 보면서 좀 이런 게 힘들구나, 이런 것도 힘들겠구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처음 발령받고 나서는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실 텐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중간에 뭐 점심시간에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라든지 그날 여러분들이 처음 해본 업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급여 업무를 해보는데 급여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들 제일 먼저 나이스 프로그램에서 기초자료 대상자 생성하고 기초자료 생성하고 일괄 작업 돌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정말 간단한 것들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언어로 공시 공부할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만의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간단한 거라도 이게 다음 달에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월 달부터는 이거를 할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 그냥 그날그날을 넘기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6월 정도부터 제가 이 저만의 매뉴얼이라 해야 되나요? 그냥 업무 정리해가지고 한글 파일에다가 그때그때 보수 관련된 거면은 보수 관련된 탭에다 적고 지출 관련된 거면은 지출 관련된 탭에다 적고 그런 식으로 제 업무별로 나눠가지고 정말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지출 서류 첨부할 때 무슨 서류 첨부해야 되고 뭐 에듀파인에서 메뉴 탭들을 무슨 순서로 이렇게 눌러야 되고 그 탭들에 들어가서 내가 그 작성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무엇이고 이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고 이 과정을 내가 왜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저만 보는 거니까 어차피 나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그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까먹어요. 정말로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1월 초에 분명히 이 일을 했는데 2월 초에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왜 이 숫자를 넣었고 어디서 보고 내가 이 금액을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두시면 좋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미리 적어두시면 나중에 과거의 자신에게 정말 너무 고마울 거예요. 그냥 매달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달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똑같은 메뉴를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만 계속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이 내용들은 제가 저번에 동기 친구랑 만났을 때 같이 꿀팁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라서 다른 교행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분명히 더 많으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빨리 정말 이거라도 알고 신규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써먹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학교 행정실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1월 한 달만 하셔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해보지 않는 이상 와 행정실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만 아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나 지금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교행분들이 계시면 또 신규분들한테 더 좋은 꿀팁 본인만의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본인만의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벌써 2021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행복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신 교행 신규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